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올해 미국의 65세 이상 퇴직자가 대거 쏟아지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가 닥칠 예정입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은 올해 퇴직자 증가로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미국 고용시장이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퇴직 추정 인원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예측치보다 270만 명 더 많습니다. 올해 퇴직자가 예상치를 훌쩍 웃돌게 된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식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을 불린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결심했다는 분석입니다. 퇴직자 급증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식당들의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 시행을 앞두고 요식업계가 수익 급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정크 수수료 금지법 시행에 따른 요식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오는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요식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둔화로 인한 문을 닫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나 업계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478 법안은 식당이나 호텔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부풀리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식당에서 그간 음식값에 이외에 직원 서비스 감사 요금 또는 주방 직원 웰빙 보험료 등 추가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법 시행으로 음식 가격은 평균 25에서 2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요식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물가 상승이 지속된 상황에서 추가 요금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면 식당 방문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 부진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나발리의 사망과 관련해 오는 23일때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어떤 변명을 하든 푸틴과 러시아가 나발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발리 사망에 대해 대러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외교 관계마저도 단절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의 다른 국제 이슈에서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농무부와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 3,081톤으로 중국과 홍콩, 일본을 앞서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소고기와 소의 내장 등 부산물까지 합친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수입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금까지 6,400명을 넘은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병원들을 현장 점검해 병원 이탈을 확인한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정부에 신고한 사례 30사건 중 수술 취소가 가장 많다고 공개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7개 대학의 1,133명입니다.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이며 학교 이름은 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은 승인되지 않도록 각 대학의 휴학 요건과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따지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되겠다며 손을 잡았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운동 정권을 준 건 자신을 통합선대위원장으로 정한 합의를 허문 거라며 자신을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한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했고 이준석 대표도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남은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원내대표,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 체제를 일단 유지한 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내일 아침까지 LA 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며 돌발 홍수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